쌀쌀한 가을바람이 볼을 스치던 어느 오후, 혜숙 씨는 평소처럼 동네 뒷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속이 답답하고 불편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이런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인생의 후반부를 보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미움이나 배척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 민정 씨에게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영희 씨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육아를 하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온 소중한 친구였죠.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서 민정 씨는 영희 씨와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영희 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불평뿐이었습니다. 남편 불평, 자식 불평, 시댁 불평. 처음에는 친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정 씨 자신의 마음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전염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한 전염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에게 소모한다면 정작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쓸 여력이 없어집니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해결책보다는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만나고 나면 듣는 사람이 지치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만약 오랜 친구나 가족이라서 완전히 관계를 끊기 어렵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만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대화 주제를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보세요.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 정호 씨에게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늘 정호 씨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힘든데 너는 자유롭게 살면서 가끔 안부만 묻고 정말 형제가 맞나 싶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형의 요구를 들어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형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정호 씨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조종은 죄책감, 두려움, 의무감을 이용해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과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과 같은 비교를 자주 합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합니다. 거절당하면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합니다.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 서영 씨는 동네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모임만 하면
누군가의 험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죠. A씨 남편이 어떻고 B씨 자식이 어떻고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지만 어느 순간 서영씨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없을 때는 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구나. 공자는 군자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도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험담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독을 퍼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들을 것인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험담꾼의 특징. 자신은 안전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인양 퍼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낍니다. 건설적인 대화보다는 파괴적인 비판을 선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아예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미숙 씨에게는 모든 일에 참견하고 싶어하는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옷차림부터 자녀 교육, 심지어 남편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표했습니다. 동생이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라는 말로 모든 간섭을 정당화했지만 미숙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경계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은 우리의 정신적 독립성을 해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의 특징. 상대방의 사생활 깊숙이 들어오려 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고 강요합니다. 상대방의 아니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반복적으로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변덕스러운 사람. 철수 씨의 직장 동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유쾌하게 인사하다가도 점심때는 짜증을 내고 오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그 동료와 대화할 때마다 어떤 모습일지 몰라 항상 긴장했습니다. 부처는 마음의 평정이 진정한 행복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불안정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평온함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보내는 것이 큰 행복이 되는 시기에 감정적 기복이 심한 사람은 우리의 평정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감정 변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 은희 씨에게는 힘들 때만 연락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애절하게 부탁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은희 씨가 힘들 때는 바쁘다며 피하기만 했죠. 어느 날 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용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익을 위한 우정, 즐거움을 위한 우정, 그리고 덕을 위한 우정.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한쪽의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더욱 균형 잡힌 상호작용이어야 합니다.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의 균형을 살펴보세요. 항상 주기만 한다면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경쟁하려는 사람.
정미 씨의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정미 씨와 비교했습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점점 그 친구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세네카는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매몰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여유입니다. 과거에 매몰된 사람. 현수 씨의 형은 30년 전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용담, 과거의 영광, 예전이 좋았다는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미래의 가능성도 보지 못합니다. 현명한 거리두기의 기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것인지 알아봅시다. 갑자기 관계를 끊기보다는 서서히 접촉 빈도를 줄여나가세요. 매주 만나던 것을 격주를 한 달로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만날 때는 시간을 미리 정해두세요. 오늘은 2시간만 시간이 있어서요라고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보다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고 쉽게 자리를 뜰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부정적인 대화 주제가 나오면 좀 더 밝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전환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문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동정과 공감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서로 성장시키는 사람. 만나고 나면 뭔가 배우고 성장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죠. 편안함을 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어도 받아주는 사람들이죠.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관계입니다. 다시 혜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날 산책 후 혜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들을 정리하기로 말이죠. 첫 번째로 연락을 줄인 것은 항상 불평만 하던 동창 미영 씨였습니다. 매주 하던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영 씨가 서운해했지만 혜숙 씨는 요즘 좀 바빠서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지나치게 간섭하던 신우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신우이가 사생활에 대해 묻거나 조언하려 할 때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라고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서영 씨는 험담을 좋아하던 아파트 부녀회 몇몇 사람들과의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를 줄이고 참석하더라도 험담이 시작되면 다른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도 훨씬 좋아져서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과 거리를 두었을 뿐인데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자기 자신과의 관계. 때로는 멀리해야 할 사람이 바로 과거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자신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남의 시선에만 신경 쓰는 자신. 중년이 넘으면 이제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만 걱정하는 자신과는 이별해야 합니다. 완벽하려고만 하는 자신.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이 더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냉정한 사람인가? 라고 걱정하죠. 하지만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모든 관계를 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독성 있는 관계들과 거리를 둔 후에는 새로운 건강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디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까요?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동네 산책로나 공원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 건강한 관계의 신호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각자의 개인 시간과 공간을 인정합니다. 진솔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지혜.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 관계에서의 경계선 긋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선은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과도한 간섭이나 걱정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 어릴 때의 역할이나 서열에 매몰되지 말고 성인 대 성인으로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시댁, 처가와의 관계. 예의는 지키되 자신의 가정과 의견을 우선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년기를 준비하는 관계 정리. 이 시기의 관계 정리는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보다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몇 명의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세요. 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나중에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명의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 말이죠. 혜진 씨는 독성 있는 관계들을 정리한 후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하고 음악을 들으며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혜진 씨는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끼친 영향을 인정하되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석진 씨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무시했던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다시 가까워진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상처받을 상황을 만들지는 않은 것이죠.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경험들이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정한 친구 몇 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모든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건강한 이별의 기술.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별하느냐입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서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더 조용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단절보다는 서서히 접촉을 줄여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덜 상처가 됩니다. 좋지 않은 관계라 하더라도 그 관계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독성 있는 관계들을 정리했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는 마세요.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열린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세요. 나를 존중하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상호 균형 잡힌 관계가 가능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올해 은퇴한 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 내내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상호 씨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는 진정한 친구였지만 일부는 단지 직장이라는 환경 때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항상 회사 험담과 불평만 늘어놓던 몇몇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대신 상호 씨는 새로운 취미인 등산을 시작하면서 등산 모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건강한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았구나. 상호 씨는 관계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는 부부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죠. 이때 서로에게 독성이 되는 패턴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기.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살지만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도 필요합니다. 자녀 중심의 대화에서 벗어나 부부만의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이때도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들을 정리한 후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에너지의 회복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떠안지 않아도 되니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정말 중요한 관계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으니까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행동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시간과 에너지에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건강한 관계들만 남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중년을 지나선 이후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멀리하세요라는 것은 미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나가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